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도 수사 결과만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하라며 수사 지휘권을 전격 발동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지시로 법무부와 검찰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결국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에게는 수사팀의 수사 결과만 보고를 받고 그리고 수사 자문단의 소집도 중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하게 된 경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부터 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좀 멀리 가자면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에 예. 이제 여권과 지금 윤석열 총장 사이에 이제 굉장히 불편한 기류가 계속 있었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 이후에는 더 이제 그 갈등이 격화가 됐고 특히 최근 한 2주 동안에는 계속 연일 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 전에는 이제 결단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죠. 이게 법무부 장관은 원칙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있는 지휘지만은 임명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라는 이제 의문들이 제기가 되는데 예. 결국 수사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이 내용은 이 사건에 있어 손을 떼라라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 한정된 직위 해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검찰총장의 사건 지휘나 총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불신임을 드러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제 자진 사퇴를 종용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게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수사 자문단 소집 중단이고 네. 수사 보고만 결과만 보고받아라라는 지휘였잖아요. 맞습니다.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근거가 검찰청법 됐습니까? 제8조에 관련된 규정이 예. 있고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감독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상 이제 지휘권이 공식 발동된 거는 15년 전에 한 번 있었고요. 그쵸. 이번이 두 번째이죠. 예. 이게 지시를 두고 정당한 지휘다 아니면 검찰의 독립성 훼손이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의견이. 양측의 네. 의견을 모두 살펴볼 텐데 일단 정당한 지휘다라고 보는 쪽은 이 윤 총장의 자문단 소집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네, 이것을 협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의 운영 규칙이라는 거에 따른 자문단입니다. 문제는 이 규칙이 공개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대검 애교, 대부분의 행정청의 애교들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자문단은 규칙에 근거를 한 것이긴 하지만 도대체 근거가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수사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게 선회를 해보자면은 이제 이 내용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여러 고위검사들의 의견을 들어봐라라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예. 한편으로는 수사팀의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이제 지목된 사람 중에 하나가 총장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그렇다면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수사팀의 수사에 있어가지고의 정당한 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지휘권을 발동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은 어떤 근거를 대고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청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죠. 근데 검찰청법이나 검찰에 관한 모든 규칙에서는 예. 이 독립성에 관한 내용을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검찰도 행정 조직의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역할도 예.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의 정권과 누구를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그때그때 정치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독립성을 규정을 한 것이죠. 검찰청법 제8조는 이제 지휘권,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에 관한 어떤 근거를 두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검찰총장 말고 개별적인 검사들이 지휘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의 지휘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이유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들을 둔 것이기 때문에 지휘권 행사는 가능하더라도 그 자체가 검찰청의 기본적인 독립성을 훼손한 독립성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제한하는 부분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특임 검사에게 맡겼으면 좋았겠다라는 얘기를 모 검사가 얘기했던데 이건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거는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이번에 이 지휘권 발동 전에 대검 쪽에서 이런 내용으로 또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두 가지 시각이 당연히 있고요. 하나는 이제 수사팀이 어떻게 보면 답을 정해놓고 이러한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에서 제동을 걸려고 했던 대검
담당자들의 입장이 있고요. 수사팀으로서는 정당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총장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자꾸 방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굉장히 불신이 검찰 조직 내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수사팀에 대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고 지금 검찰총장에 대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다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이 사건을 수사하는 특임검사를 임명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처리하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을 제3지대에서 그렇죠. 제3지대 해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그 해당되는 검사도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어떻게 보면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이번에 구체적으로 현 수사팀에서 관련된 수사를 결론 지어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지휘권을 행사한 내용입니다. 예. 이 과거에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15년 전, 그러니까 2005년에 천정배 법무장관 시절에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당시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려라라는 지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이런 수사 지휘권 발동과 현재 수사 지휘권 발동 상황을 좀 비교해봤을 때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때 강정구 이제 전 동국대 교수가 이제 6.25는 북한의 통일전쟁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가지고 이제 구속 기소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네. 천장배 장관은 관련돼서 불구속 수사, 불구속 기소를 하라라고 의견을 지휘권을 행사를 했죠. 그 당시에 지휘권을 행사하면서도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굉장히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밝혔습니다. 헌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등을 자세하게 거론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한 것이라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의견을 밝혔던 것이고요. 이번 지휘권 발동과의 차이점, 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적인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당시는 수사의 방식, 그러니까 구속 수사를 하느냐 불구속 수사를 하느냐 불구속 기소를 하느냐 구속 기소를 하느냐 관련된 내용에 관한 결론에 관한 어떻게 보면 지휘권 행사였다면요. 예. 이번에는 좀 본질이 이 수사는 누가 담당하고 이 수사에서 누구는 빠져라. 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어떠한 인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수사지휘권이라는 어떤 그 근거 규정은 똑같지만은 내용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전 사례가 그럼 또 내용 면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갔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은 헌정사상 첫 번째 지휘권 발동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이제 좀 상세한 내용을 담아가지고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소위 말하는 수사지휘권이라는 내용을 협의로 본다면은 수사의 내용과 결론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의 수사지휘권은 그런 의미의 수사지휘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아마도 고검장 회의가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 수사권 지휘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2005년 그 당시에도 천정배 장관 당시에도 이런 지휘권에 대한 수용을 할지 여부를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총장이 그냥 지휘권을 수용을 했고요. 예. 수용을 하면서 다만 이거는 굉장히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퇴한다라는 입장으로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률에 규정이 된 거기 때문에 지휘권을 당연히 수용을 하긴 해야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이제 사퇴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르게 결론이 내려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검사장 회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소집이 되나요? 사실 검사장 회의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결기구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이런 내용들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적인 방식도 아니고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는 건 사실 조금 이례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 수사와 관련된 법무부의 어떤 입장 수준이 아니라 검찰의 독립성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아닌가. 두 번째, 이제 그 독립성뿐만 아니라 과연 이제 객관적인 고위 검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지휘권 행사가 법률상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근거로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의제기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 8조 제가 말씀드렸는데 7조에 있습니다. 그래요? 관련해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는 게 검사는 관련된 규정이 있고요. 예. 이 항이 이제 검찰 개혁으로 도입된 게 근데 불공정한 부당한 지위는 이제 지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삼명하복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 내용이 나오는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수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치 검사들이 이의 제기권을 행사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검 차원에서 검찰 차원에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보면 의견을 수용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윤 총장 개인의 의견인지 아니면은 검찰청 검사들의 어떤 종합적인 의견인지를 한번 제시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모여진 걸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결과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까요? 아니면 거부하는 쪽으로 잡힐까요? 사실 완전히 이거를 거부하는 거는 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이고요. 예.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절충안을 법무부가 따라야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로요. 가령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지금 해당되는 수사팀에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제 일단은 법무부의 지휘를 수용을 하겠다. 다만 법무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재고해서 다시 판단해달라는 검사장 전원의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명시적으로 이거는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정말 이제 검찰과 현 정부가 완전히 충돌하는 성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의견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수용은 하되 수용의 정도를 결정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예, 지금 나온 소식에 따르면 검사장회의가 지금 시작이 됐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이번 사안이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큰 일인지, 그러니까 총장 입장에서 스스로 직을 내려놓게 만들 정도의 큰 사안인지 좀 의문이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거취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5년 전에 발동이 됐을 때도 그랬다는 거고요. 이게 두 번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딱 이제 어떤 선례가 확실하게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한다면은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더 이상 법무부에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해서는 지휘에서 배제를 하고 직접 지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법무부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지휘의 행사를 거부당한 검찰총장으로서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추후에도 검찰청을 이끌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겠죠. 네. 또 한 가지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휘권 행사는 그것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떠나가지고 검찰의 독립성에 대해서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정무적인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장관이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서 지휘와 개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제 생각에는 수용을 하든 수용을 하지 않든 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거취 관련된 압력과 압박들이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각에서 들리는 바로는 윤석열 총장의 성향상 그리고 검찰 내부의 분위기상 사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의 방면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검사장 회의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만약에 그냥 수용을 하고 사퇴를 할 것이었으면 굳이 전국의 검사장들을 오늘 갑자기 모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윤석열이라는 한 개인, 그러니까 계속 이제 현재 정부 쪽에서는 여권 쪽에서는 특히 이제 윤 총장이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는 윤 총장에 대한 어떤 비판들을 계속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판단될 부분이 아니라 검사들의 일반적인 생각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수사와 관련된 자문단 소집이라는 여러 절차들의 문제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이의 제기를 윤석열 총장 개인 명의에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장들의 힘을 모아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런 의도대로 그렇게 결론이 날지 여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회의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까 이제 예. 오전에는 지검장, 오후에는 고검장들 회의를 한다고 예, 예.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증유에 그동안에 없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전에 수사지휘권과는 약간은 결을 완전히 달리하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법무부에서 현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보여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예. 생각보다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결론은 최소한 이제 저녁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늦은 밤까지도 관련된 결론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회의의 결론을 또 윤 총장이 받아들여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한 또 고심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예, 검사장들의 의견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논의까지 오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